안녕하세요, 접토돌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의 목적 자체가 뭐 텍스트를 쓰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글을 쓰기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단축해 보려고 하는 종류의 영상이고, 내용이 저의 그 주관적인 견해가 중요한 거고, 이미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쓰거나 좋은 촬영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냐 그러면 그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영상 자체가.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 또 제가 목을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말을 하는 게 몸에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겸사겸사 그런 목적으로 찍는 것이라서, 일단 대본도 없고 뭐 편집도 없고 이런 식의 영상이라는 점을 먼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신제품 소식 쪽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큰 소식이 나오기 전이라서 뭐 이렇다 할 소식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옛날 것들, 옛날 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달록넷과 루비앱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달록넷 같은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지만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정책에 정말 신세도 많이 져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제품 관련해서 건담 계통에서 특히나 재미있는 뉴스라고 하면 메가하우스에서 나오는 이건데요. 이게 그 전에 뭐 아크엔젤은 제품이 좀 캐터펠트하고 브릿지 부분이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144 스케일에 맞게 이런 식으로 경납고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랑 뭐 바깥쪽 안쪽을 뭐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물건 같지는 않은데, 144를 주로 모으시는 분들은 꽤 흥미로운 물건 같아요. 그 전에 아크엔젤보다 이쪽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경납고 그 제품에 그냥 약간 한계점이 있다면, 이게 메카닉만 들어있다고 하면 뭐 당연히 뭐 맞는 곳이긴 한데, 뭐 정비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좀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그런 구조물 표현 같은 게 없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하면은 너무 이렇게 단가가 상승될 테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품의 단점이 아니라 이 경납고에서 표현상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다이에서 빌더즈 파츠 옵션 중에 144 뭐 정비사 뭐 이런 인물들만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소품들을 사용해서 144 스케일에 맞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뭐 출입구나 난간이나 뭐 그런 곳들을 막 배치하거나 하면 꽤
간단한 공수로 폼나는 경락고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델러, 콜렉터 뭐 상관없이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행거들 같은 경우에 암들은 이거 가동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얼핏 봐서는 가동식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가동까지 되려나? 이게 가동까지 되려면 꽤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에도 가동된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동될 것처럼 생기긴 했죠. 밑에 댓글을 보면 이게 원작의 그 경락고 분위기는 꽤 잘 살린 건가 봐요. 요 요런 느낌의 암도 암의 디자인, 프레임 디자인이 그래도 이만큼 상세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메카닉 디자인 자체의 개요는 비슷하게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ED를 추가하거나 그런 인물들을 추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게 그 아크엔젤 관련 제품들이 그 사실 뭐 그 구독제 모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부분별로 뭐 매월 발매를 해서 1년이나 한 3년치를 모으면은 되게 엄청나게 거대한 킷으로 조립하는 그런 종류의 제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뭐랄까 그런 식으로 전개를 뭔가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예 이 차제에 이거는 사실 뭐 결합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그거는 전체를 설계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업에서 기획 규모도 조금 커지는 편이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MG 덴드로비움 같은 것도 제품 하나로 실현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크기 자체로 보면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쪽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단 그런 구독 시스템, 구독제 비슷하게 해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모아서 만드는 물건으로 설계를 해서 쪼개갖고 팔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반다이에서 그런 생각도 검토를 해봤는데 타산이 안 맞는 건지 그런 종류로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저도 작업자로서는 여유가 되면 하나 있으면은 디오라마 꾸미는데 재밌을 것 같긴 해서 최근 뉴스에서는 이게 그래도 가장 재밌는 것 같고요. 뭐 콜라보 제품에 대한 얘기도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닥 개인적으로는 건담 자체가 캐릭터 상품이기 때문에 캐릭터와 미술 쪽 아트 토이 쪽의 결합이라는 게 그렇게 시너지가 많이 난다는 느낌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달록넷으로 와서 리얼 그레이드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리얼 그레이드 뭐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건담 그 최근 브랜드에서는 정말 최근에 거의 톱 클래스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군이어서 좀 개요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리얼 그레이드라는 게 원래 이제 뭐 1대1 입상을 세워놓고 그 스타일을 이제 갖고 와서 키트화를 해서 이제 뭐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리얼 그레이드다. 그리고 그 컨셉에 맞춰서 제품 매뉴얼도 발부터 조립해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컨셉으로 어느 정도는 쭉
가려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판 구조도 비교적 좀 리얼한 느낌으로 좀 많이 밀리터리의 조판 구조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놓은 면이 있거든요.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었어요, 사실. 뭐 장갑이 너무 후두둑 한다거나 간섭에 의해서 떨어진다거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는 있는 제품이었고, 뭐 특히 워킹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데칼 스타일이 가장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제품군인데, 예를 들면 뭐 요런 부분의 실링 같은 경우도 뭐 비교적 밀리터리 색채를 많이 띠는, 건담 중에서는 밀리터리 색채를 많이 띠는 편인 1년 전쟁 기체들을 그래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느끼게 해주는 괜찮은 데칼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RG 퍼스트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후두둑 요소를 제외하면 상당히 지금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금에 와서는 아니라고 해도 모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약간 코퍼 느낌이 나는 종류의 그 구리 느낌의 스티커인데요. 저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도 되게 약간 난이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실에서 떼낼 때, 그 대지에서 떼낼 때 좀 잘 떼서 잘 붙여야지 다른 데에 이제 구김이나 접힘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게 붙일 수가 있고, 그래야지 효과가 더 좋거든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긴 해요. 이 부분이 뭐 핀셋을 너무 날카로운 걸 써갖고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붙였을 때 한 번이라도 조금 접혀서 붙여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퀄리티 높게 사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동그란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붙여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동그란 부분도 실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약간 저런 메탈릭 실을 디테일에 사용하게 된 첫 제품에 가까운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게다가 뭐 슬라이드 기믹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충실하고,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시조 같은, 뭐 빔샤벨 고정부의 가동이라던가 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었어요, 정말. 그만큼 온전하고 완전하냐, 그거는 뭐 당연히 아니긴 해도 그런 실험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좀 불완전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시조니까요. 저는 지금도 권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144 라인을 좋아하신다면. 이 설계 개요가 계속해서 단순화되면서 HG 퍼스트 건담 오리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완성된 스타일을 보여주는 편이긴 한데, RG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죠. 부품 수가 굉장히 많고 오밀조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때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걸 뭐 누더기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뭐 안 좋은 의미에서예요. 안 좋은 의미. 사실 투톤이라는 게 되게 큰, 어느 정도 스케일이 뭐 한 뼘 정도 넘어가는 1대 100 이상 정도에서는 이렇게 패널 부위를 투톤으로 해주는 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제품 크기가 굉장히 작은 RG에서 이렇게 투톤, 쓰리톤으로 쪼개버리면 사실 오밀조밀해서 전체적인 양감이 확 죽거든요.
그러면서 좀 조잡해지는 결과가 좀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다가 이게 투톤 비율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밝은 색과 조금 어두운 색의 비율이 너무 1대1 같은 5대5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배색을 조금 조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굉장히 강렬한 트리코를 사용하는 컬러링에서 흰색마저도 톤을 적당히 나눈 게 아니라 거의 5대5 수준으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컨대 이런 거죠. 뭐 얼굴을 보면은 여기가 좀 그레이가 강한 편이고 나머지 면적의 거의 대부분은 되게 하얗죠.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역으로 한 60%의 비율이 어둡고 이게 밝은 부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런 라인 데칼을 쓰기 때문에 이 라인 데칼이 또 톤 하나를 더 주는 느낌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팔도 보면 거의 3톤이죠 지금. 제일 밝고 그 다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얼굴이 너무 허옇다는 느낌이 들죠. 얼굴은 하얗고 나머지는 막 하얗고 까맣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얼굴만 하얘지는, 머리통이 너무 밝게 보이게 돼요. 다른 데는 디테일도 이런 라인 데칼들이랑 이런 정보량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되게 복잡한데 이 부분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 균형이 여기서 좀 무너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RG 라인 만들 때는 이 라인 데칼을 쓰지도 않지만 가급적이면은 흰색 부분은 그냥 원톤으로 가거나 되게 이런 작은 부분만 톤을 하나 더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3.0도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때 저는 좀 그래서 그 비판점을 많이 가했었어요. 너무 좀 투톤, 쓰리톤 컬러링이 좀 너무 조잡하다. 그래서 누더기 같다. 심지어 뭐 크기도 너무 작기 때문에 조그만데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불평을 좀 얘기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 투톤, 쓰리톤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제가 RG 시리즈 거의 최고의 명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RG GP01인데 여기 와서는 사실상 그런 식의 해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좀 순서를 너무 건너뛰니까 이 글씨 모드를 좀 없앨 수 없나? 자, 그 다음은 그래서 RG 퍼스트 건담은 되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G 자크 2는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추천하기에는 차라리 HG 그 건담 D 오리진 자크 라인업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뭐 프로포션, 뭐 양감, 뭐 컬러링 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사실 약간 왜 이렇게 됐을까 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디자인 리뉴얼 되는 정도가 퍼스트 건담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를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퍼스트 건담이 리파인돼 있는 수준에 비해서 물론 이거는 뭐 목은 참고를 하고 보셔야 돼요. 목은 이렇지는 않아요. 이건 뭐 조립에 미스가 있다든가 뭐 그런 거지만 하여튼 목이 완전히 딱 붙어 있다고 치더라도 이 허벅지의 해석이나 이런 게 되게 클래식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균일하게 널대대하게 긴 게 아니라 그
오카라 쿠뇨씨가 디자인하셨던 것처럼 되게 동그랗고 조금 짧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풍성하지 않고 그냥 빈약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타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리얼 그레이드라고 해서 나왔던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리파인 되질 않았어요. 저 담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담배 사진이 상당히 거슬리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립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보더라도 조금 투톤의 배색이 이게 조금 하여튼 왜냐면 저는 지금 설명드리는 건 대부분 도색을 안 하시는 분 위주에 대한 설명이, 뭐 관점이 한 7 정도 되고 도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점이 한 3 정도 되는 추천이라서 그런 식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서. 아무튼 좀 자쿠 특유의 매력을 갖고 있는지도 애매하지만 리얼 그레이드라서 특별한 스타일링이나 이런 게 뭐 해석이 돋보이지도 않는다. 그게 사실 리얼 그레이드 자크 시리즈에 대한 제 평가이기는 합니다. 이게 이후에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추종돼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RG 자크라인이 뭐 이렇게 굉장히 탁월하게 좋다고 얘기하긴 되게 애매해요. 차라리 그냥 일반 HG, 특히 이제 그 건담디 오리진 HG 자쿠라인을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RG 퍼스트랑 같이 논다고 해서 위화감이 있을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뭐 추천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기왕 이제 RG 자쿠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일반판으로 나온 건데 이거 아니야. 아까보다 조립 상태가 훨씬 낫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허벅지 생긴 걸 보면 거의 뭐 똑같은 데서 갖고 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G 자크를 이제 근본으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리 부분이 되게 전체의 볼륨에 맞춰서 형상이 내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데 보면 뭐 프레임이라고 하긴 되게 애매하고. 근데 이 프레임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들어 올릴 때 느껴보면은 그 느낌이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프레임이 있는 부품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딱 뭔가를 들어 올릴 때 외부를 자꾸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경우에들, 껍데기로 이어져 있는 구판 키트들이나 이런 거는 들어올 때 가벼운 정도도 가벼운 정도인데 팔다리나 이런 것들이 힘이 그쪽에 전부 외벽을 타고 다 흐르기 때문에 안쪽이 비었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근데 그게 안을 채운다고 무조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절이나 가동되는 부분이 다 이렇게 부하를 뭔가 이렇게 들어올릴 때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서 그 부분 퍼져나가는 감각이 다르거든요. 되게 미세하지만 그래서 빈 애들을 들어올릴 때하고 관절 부분이 되게 튼실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애들 들어올릴 때하고 미묘하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안정감이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껍데기로만 이어져 있는 애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그걸 또 외장 장갑이 잡고 또 밑에 끊어져 있어서 외장 장갑이 잡고, 예를 들면 사실 144 정도쯤 되면 이미 제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밀도감까지 막 이렇게 촉감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1대 100 정도만 돼도 프레임 있는 제품하고 없는 제품은 상당히 많이 틀려요. 프레임 디자인이 이렇게 기계적이지 않고 그냥 골격으로만 존재하느냐, 내부가 꽉 찼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프레임이 있으면 안정감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뭐 들어 올릴 때 뭐 잡고 그 부위를 움직일 때 하중이 흐르는 방식이 팔 부분을 가동하더라도 외부 장갑을 붙들고 움직일 때 안쪽으로 힘이 쭉 이어져 갖고
안쪽에서 퍼져서 분산이 되는데 바깥쪽 끼리 잡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띠디딕 하면서 여기서 움직이면서 그 위에도 힘이 장갑 쪽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빈 애들을 움직일 때의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구판 키트 가동해보고 최근에 프레임이 있는 제품들 바깥 이렇게 관절을 막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프레임이더라도 프레임이 있는 게 가동의 촉감이나 들어 올릴 때의 촉감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뭐 이게 뭐 고기동형이라고 해서 좀 더 낫다고 할 만한 프레임 디자인은 아니죠. 메카니컬 디자인은 요런 정도에 있는 게 다니까. 버니어는 외부에서도 보이니까 디테일이 충분히 있지만 저는 조니 라이덴이라는 파일럿 설정이나 파일럿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가지고는 있는데 솔직히 HG 건담 D 오리진에서 고기동 라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동 R1 라인에다가 뭐 이 녀석의 R2 라인의 그 다리 디자인을 이식한다거나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은 사뒀을 뿐이라서 이 제품도 추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샤아 전용 볼까요? 이거 머리 조립이 너무 이상하고 어깨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투톤 지금 나눠져 있는 거 보시면 그죠? 여기도 투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톤 자체를 나눌 때 원래 있는 색깔보다 밝은 색으로 투톤을 구성하느냐 원래 있는 색보다 어두운 색으로 투톤을 구성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밝은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두어져 있는 투톤이거든요. 근데 조니 라이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느낌이 그렇게 별로 톤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고 약간 어두운 쪽, 더 진한 쪽으로 톤 해석이 들어가 있죠. 상대적으로 투톤 디자인이 상당히 좀 얌전해졌고 샤아 전용기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사출색 컬러링의 설정에서 투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만 보더라도 정말 터무니없이 미끄러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핑크색인데 그거를 밝게 써버리니까 살색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생기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류의 살색 같은 거를 보면 조금 더 피부색 같은 걸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백인이든 간에 뭐 누구든 간에 왜냐면 뭐 흑인도 흑인만 보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 더 밝을수록 노출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거는 좀 컬러링이 굉장히 아쉬운 제품이어서 도색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데 도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도색하는 사람 수준이라면 HG 건담 D 오리진 라인의 자크 시리즈가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형 면에서나 디테일 구성 면에서나 매력이 별로 없어요. 매력이 있다고 그러면 실링 정도인데 뭐 데칼이나 RG 습식 데칼이나 RG 실링을 HG 건담 D 오리진 라인 자크에다가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닥 이것만이 가지는 개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RG 자쿠 라인은 솔직히 조금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바주카가 그렇다고 뭐 특별히 더 해석이 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주카도 거의 뭐 원작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그다지 있질 않아요.
자크 동력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동력선 라인이 자크 건담 D, 그러니까 HG 건담 D 오리진 라인에 이게 어느 정도로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그쪽에다가 갖다가 낀다거나 뭐 그런 거라면 한마디로 얘가 뭐 그쪽을 더 디테일을 올려주는데 이 RG 자크 라인을 장기 이식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뭐 매력이 없진 않지만 그것 외에는 그렇게 매력은 없습니다. 특히 뭐 이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 이 손 이게 주먹 쥔 모양새가 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주먹 한번 쥐어보시면. 그래서 자쿠는 그렇고, 이게 이때부터 사실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부분인데, 이게 RG 건담에서 그 마스크의 숨구멍 같은 슬릿을 천공해서 완전히 뚫어서 표현한 것에서 그거를 고집을 하다가 보니까 생긴 참사 같은 건데, 이때부터 이 마스크의 문제가 지적이 심하게 되기 시작했죠. 퍼스트 건담은 그래도 좀 얼굴 크기라던가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왔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고집했던 이유는. 이것도 그냥 개성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건담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슬릿의 크기나 형태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상에 너무 큰 영향을 주거든요. 저 부분만 빼곤 괜찮지만 얼굴이 생명인데,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부터 조금 문제가 좀 없다고 하기가 되게 애매했죠. 다른 부분은 좋은데 얼굴의 슬립 부분이 여기서부터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달롱넷의 리뷰 방식, 그러니까 리뷰 방식은 좋지만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고, 그 내용과 저의 견해는 사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굴만 제외하면 괜찮지 않나? 그거는 맞는데, 제 생각에는 얼굴을 무시할 수 있을까가 좀 많이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RG GCP 프리덤이라는 제품이 중국에서 발매가 된 것 같긴 한데, 발매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리뷰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만약에 1대 144라는 스케일을 맞춰서 그 전에도 프리덤이 나왔었다면은 이번 GCP 프리덤이 키가 더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G 뉴건담과 RG 사자비가 1대 144라는 스케일을 설정에 따른 스케일을 무시하고 나온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이번 RG 프리덤 GCP 버전이 거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스트라이크 때 만약에 설정고를 무시하고 제품을 만들어냈으면 슬릿이 이것보단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래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던, 근데 저거 꼭 저래야 됐나?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이제 자크2 양산형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굳이 한 번만 얘기하자면은, 투톤의 밝기 차이가 여기서라도 차이가
좀 덜 나는 투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냥 사출색 기준으로 보면 샤아 전용 자크보다 일반 400용 자크가 색분할은 조금 더 양호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연두색에서 이 투톤 부분을 좀 어두운 걸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연두색을 어둡게 써버리면 여기하고 또 구별점이 없어져서 너무 색깔이 좀 이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여기하고 여기에 한 중간 정도, 동체의 메인 그린하고 연두색 그 외에 다리의 메인 그린하고 중간 정도의 투톤이 배치되어 있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개성은 좀 죽지만 좋은 개성과 나쁜 개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아 전용 자크보다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만들었을 때의 컬러링 완성도는 이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하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G 정도 사이즈가 되면 투톤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터넷 사진 장례를 올릴 때는 좋아요. 실물보다 크게 보이거나 뭐 그렇게 되긴 하니까, 스케일을 무시하니까. 근데 실제로 볼 때는 요만하거든요. 그러면은 투톤 도색해 놓은 게 의외로 그렇게 정밀해 보이고 막 되게 정교하고 멋져 보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작은데 더 쪼개지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장례 올리는 거나 이런 거는 톤 나눠져 있는 게 정교하게 보이고, 인터넷 장례를 남한테 보여주는 게 더 핵심이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 입장은 사실 실물로 보는 사람, 그걸 소장하는 사람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제품은 조금 더 밝게 톤을 가급적이면 나누지 않는다가 저의 원칙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좋아해서라기보다 작은 물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조형 제품이나 시계나 뭐 그런 것들도 작은데 너무 색깔을 많이 쪼개지 않습니다. 작으면은 형상 구분이 눈에 확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RG에 있어서, 그리고 색 분할을 할 때 있어서 만약에 분할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조금 어두운 쪽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그린의 메인 팔다리의 메인 그린을 이것보다 조금 더 밝게 써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 더 허연 그린이 메인으로 오고 거꾸로 색 분할된 데가 어두운 데로 가든가. 그래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밝은 게 아니라 포인트 되는 부분이 어두워서 통일감을 이루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RG 샤아 전용 자크보다는 사출색 기준으로는 좀 더 나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 도색러한테 있어서는 사실 뭐 별로 상관없고요. 오히려 조형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중에 완성한 다음에 완성도 면에서나 HG 건담 D 오리진 라인이 훨씬 낫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프리덤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트라이크 때 시작된 그 마스크의 천공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할 수 있죠. 크기도 작은데 그만큼 뚫고 내구성이 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은데, 이게 작은 면적에서 뚫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너무 그 사이가 얇으면은 또 위험해지고, 물론 뭐 뚫은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금형으로 저게 사출되는 건데, 나중에 금형에서 떨어질 때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끊임없이 시도했다면은 당연히 더 나은 조형을 만들어 냈겠죠. 근데 불안감이 있으면은 마진을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건데, 저 가운데를 저만큼 뚫자니까 이 부분이 원래는 조금 이렇게 약간은 라운드도 조금 있어야 되고, 앞에서 조금 전방으로 경사도, 콧등 이 빨간 부분부터 해서 약간 경사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입체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선 이걸 굳이 뚫어서 여기가 뚫린 부분을 사출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니 부품의 강도라던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결국에는 판판한 얼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옆에서 보면은 그냥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콧잔등에서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지는, 약간 이렇게 되거나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여기가 라운드가 좀 지건하지 못하고 철판떼기를 접은 것 같은 얼굴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조형 레벨이 낮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옛날에 한 2005년에서 15년 사이 정도에 중국에서 한참 카피 건담이 건둠 뭐 이런 걸로 막 많이 나오던 시절에 중국제 건담들이나 조형 레벨이 좀 떨어지는 건담 헤드들은 이 부분, 이런 건담 마스크가 되게 철판 접어놓은 것처럼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얼굴 꼴이 이 꼴이 나면서 얼굴만 조금 조정해드립니다 라는, 제가 얼굴을 좀 조정해서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의뢰도 조금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저도 이상적으로 정형을 해버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크기가 정말 작은 부품이어서 이거를 또 조형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상태보다는 나은 정도로만 조금 개선을 해서 보내드렸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낮게끔 수정할 만한 작업을 한 적은 없어요.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수로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낮게 해주실 수 없나요? 라는 의뢰를 받았었을 정도의 문제가 되는 제품이었어요. 나머지 스타일은 괜찮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하나가 거의 모든 걸 망친, 게다가 이때 이 RG 라인들이 손이 참 안 좋았어요. 주먹손의 조형 형상도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됐고, 사실 이것도 이 주먹손을 보시면 이때 전 이 설계가 참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이 세 손가락이 합쳐진 거를 볼 조인트 하나로 하는, 뭐 매력이나 장점이나 뭐 메리트가 전혀 없는 가동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만들 가치라고는 솔직히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144 프리덤, 그것도 리얼 그레이드다, 얼굴만 조금 어떻게든 손을 보면 뭐 충분히 살 만한 좋은 제품이었긴 한데, 지금에 와서는 GCP 라인이 구입 가능하지 않다면 GCP 라인이 구매 가능하지 않은데 굳이 이거를 살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MG 프리덤 2.0 사는 게 훨씬 낫지. 굳이 144를 고집한다? 그래도 저는 이걸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 디자인하고도 전혀 다르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디귿자 엎어놓은 것처럼 끝 라인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방식이 갖고 있던 문제가 여기 와서 터져서, 그리고 프레임이 없는 제품보다는 단단한 느낌은 좋지만 이상하게 여러 곳곳에 구체 폴리캡이 사용됐기 때문에 조금 관절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어요. 패널 라인 뭐 전체적으로 뭐 프로포션 안정적이고 이런 거는 다 괜찮았지만 결정적으로 얼굴에서 지나친 문제가 도드라졌고 관절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금 막 이 당시에 RG 발표된 제품 라인에서도 고작 몇 개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좋게 봐줄 수는 없는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크2 RG랑 거의 비슷한 클래스. 근데 이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리덤 2.0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었고, 프리덤 2.0에 비하면은 절반 가격 정도 될걸요 아마? 2,500엔. 프리덤 2.0이 4,500엔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라서 메리트가 있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까지 나온 제품들 중에서 볼륨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윙바인더 전개하면 볼륨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가격에서 프리덤 조형물을 하나 사서 놓을 수 있다, 갖고 논다 플러스 전시에 놓을 수 있다, 어떤 의미로든 충분히 입지는 있었던 제품인데, GCP가 등장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아예 가치가 없어졌죠. GCP가 물론 구하기 어렵다는 점, 일단 중국에서 발매된다는 점 등등 프리미엄이 또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그게 이미 존재해버리는 이상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갖고 싶을 때는 그 가격 허들은 어느 정도는 다 넘어가면서 투자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건 이제 권장할 수가 없는 제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RG 스카이 글래스퍼는 진짜 뭐 스트라이크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뭐 이거 자체가 워낙 양품이에요. 이거 자체가 워낙 양품이라 요거는 좀 그냥 모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일반인지 한정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써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 실물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격은 뭐 소채급이죠. 아까 프리덤 RG가 2,500엔이니까 얘가 2,500엔이니까 상당히 세긴 하지만 이거 뭐 사실 그만한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여기서의 평가는 이렇다고 하는데, 애초에 무장 쪽의 디테일이나 이런 게 뭐 리얼한 거랑 거리가 좀 있어요. 그냥 좀 약간은 SF 완구 같은 느낌? 애들 갖고 노는 물총이랑 좀 비슷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구성이나 이런 거는 RG 스카이 글래스퍼는 스트라이크가 없어도 사서 조립하고 자기만의 컬러링으로 한번 만들어 볼 만한 그런 되게 양품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건담 마크 2인데 아마 오늘은 건담 마크 2 얘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타? 티탄즈 버전은 조금 이게 까매가지고 얼굴을 보기가 좀 쉽지가 그래도 잘 보이나? 이게 아이폰 촬영 화면에서는 좀 괜찮게 나오네요. 이게 이것도 역시 너무 판형으로 나오고 좀 길게 나오긴 했어요. 마크2의 얼굴은 원작 스타일이면 좀 마스크가 우락부락하긴 한데 어찌됐든 조금 둥근 곡면이 좀 있는데 거의 판형으로 나와서 앞에 철판 접고 이렇게 구멍 뚫는 거를 그냥 자기 코 앞에 대고 있는 것처럼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얼굴이 호불호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리바이브 마크2의 헤드를 여기다가 낀다던가, 그 다음에 마크2 RG 마크2만큼은 또 헤드만큼은 또 마스크는 개조해 준다라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면 다리 길이에 비해서 동체가 좀 짧다는 느낌도 있죠. 그리고 마크2 특유의 프로포션인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인데, 어깨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 느낌으로 돼 있어요. 어깨 장갑 위치가. 근데 마크2 특유의 프로포션이 거의 그대로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얼굴이 호불호를 좀 많이 타서 이것도 얼굴에서 좀 대차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얼굴만 손을 좀 대주면 굉장히 좋은, 그러나 이게 저는 RG에서 권할 만한 제품 중에 RG 라인 중에는 그래도 뭐 탑5 안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기체 디자인과 완성도, 제품 완성도로 쳤을 때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좀 하는 편인데, 얼굴이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슬릿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게다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RG들이 좀 크기가 작아서 마스크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엉망이진 않아요. RG 프리덤에 비하면. RG 프리덤은 작은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슬릿이 너무 커서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면 얼굴이 안 좋구나, 그래서 얼굴을 좀 잘 눈에 안 띄게 포징을 해서 세워놓는 게 나은 반면에, 마크2는 역시 얼굴이 별로야 이긴 해도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하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결점은 있으나, 굳이 얘기하면 RG 스트라이크랑 조금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얼굴, 문제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도 뭐 그냥 만들어도 그냥 만들만한, 그리고 뭐 가동 범위라던가 뭐 관절 안정성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다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44 마크2는 RG든 뭐 사실 이후에 나왔던 HG 리바이브인가? 하여튼 HG에서 리뉴얼된 마크2든 뭐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굳이 만들 거면 RG로 만드는 게 더 낫다. 물론 뭐 부품이 너무 많다, 뭐 좀 빨리 완성하고 싶다, 그러면 HG로 가야 되겠지만 되게 양품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편인 게 이제 마크2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라이트 유저가 만드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이 메쉬 파이프가 여기도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됐죠. 꼼꼼하게 이렇게 콱 들어가서 이 파이프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요. 뭐 순접도 사용하고 그래서 좀 노하우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깔끔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끝에 올이 나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는, 여기는 깔끔하게 됐지만 여기는 깔끔하게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저것조차도 매터리얼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크2 메카닉 디자인을 갖고 있는 개성을 잘 표현해주는 제품이어서 꼼꼼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굉장히 좀 지금 봐도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RG 라인업 중에서는, 마크2는 뭐 한 두세 대 뭐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란한 윙바인더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윙바인더를 나쁘게 보진 않는데, 윙바인더를 갖고 있는 기체들이 몇 개 이상 나란히 서 있으면은 조금 전체적인 표정이 좀 조잡해지거든요. 저희가 짐이나 자크가 떼샷이 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퍼스트 건담도 그렇지만 무장이나 전체 실루엣이 딱 몸하고 실드, 방패하고 총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러 개를 세워놨을 때 되게 깔끔 없이 군더더기 없이 쫙 이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 개 만들기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넘어가서 일단 저스티스까지 얘기를 제타 저스티스까지만 해볼게요.
저스티스는 저는 되게 양품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저스티스가 후에 이제 그 MG 저스티스의 어떤 그래도 토대를 좀 쌓아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되게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좀 아쉬운 면이 상당히 많은 제품인 거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뭐지 이 팔다리 길이 그다음에 다리 고관 사이 뭐 할 것 없이 다 조금 이 발 크기랑 이게 다리 프로포션이랑 이게 맞나? 라는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팔이 다리에 비해서 너무 막 그래서 되게 어정쩡하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진 않는데 프로포션 면에서는 확실히 좀 그렇지만 뭔가 정밀감이 있고 되게 정밀하게 느껴지는 그 해석이라던가 되게 좀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디자인을 리파인을 한다고?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뭐 이 종아리 뒷부분 아킬레스건 쪽에 몰드 디자인이라던가 형태나 이런 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과감하게 때려 넣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뭔가 좀 박시하게 나와서 약간 건담 디 오리진 같은 그 뭐 사각형 몸통에다가 좀 팔다리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 뭔가 좀 공장형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괴상한, 물론 뭐 되게 날렵한 시드 라인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게 고기동기체처럼 느껴지냐 그러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뭐 저스티스라는 기체의 팬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뭐 이따위 프로포션으로 나왔어 라고 할 만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높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카니컬한 부위별,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좀 이상한데 부위별로만 놓고 보거나 특히 파툼을 보면 뭐 여기서 뭐 한글로는 패텀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툼이라고 일본어로 써 있는 게 입에 붙어서 뭐 파툼이나 뭐 패툼 양쪽 다 쓰겠습니다. 패텀, 파툼. 근데 아무튼 저 그 백 유닛이 정말 매력적이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시드 팬도 아니고 시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저스티스를 보고 감탄했던 거는 뭔가 이거 뭔가 우주세기 제품들 중에 좀 볼리노클 사만이라던가 메사라라던가 뭐 혹은 수중형 1년 전에 수중형 기체라던가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돼서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백윤이었어요. 나중에 RG 지고크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와, 지고크가 RG로 나온다고? 하고 봤더니 RG 지고크 전 굉장히 그 관절의 약간 가동 안정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형편없지만 RG 지고크의 스타일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몰드와 뭐 디테일과 프로포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RG 지고크가.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비주류 기체가 RG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부분이 있죠. 저는 시드팬이 아니니까. 이 파툼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MG도 이것보다는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빌 플라이트 시스템 그러니까 MS를 운송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우주세기 쪽에 있는데, 그럼 뭐 도다이라던가 뭐 이런 제품들이 베이스 잡아 뭐 이런 거거든요. MS가 그 대기권 내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거나 매달려서 날아가는, 우주에서도 뭐 추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유닛들이 그렇게 뭐 디테일이 높거나 스타일이 좋게 나온 제품도 없고, 그런데 이 RG 저스티스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파툼은 정말 어마어마한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되게 리얼하고 느낌이 발로 디드는 부분은 막 그 발을 고정시킬 것 같이 정말 생긴 발판처럼 정말 생겨버렸고,
이 부분은 또 막 서브마린 같은 느낌도 들죠. 이 부분만 떼갖고 막 잠수함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디자인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디테일을 이렇게 이거 저 거의 뭐 정신 나간 디테일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심지어 저는 이 데칼링 부분조차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조판 구조도 멋지고 색 분할도 저는 뭐 그냥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매력적으로 이런 조판 구조는 여기에 이런 조판 구조를 전 원래 저스티스를 모르니까 근데 안 썼을 것 같거든요. 이런 디자인은 이 형상에 이런 몰드로 라는 거는 뭐 다분히 진짜 이거 뭔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몰드 디자인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몰드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되게 참고를 해서 연구하는 기분으로 만들어 볼 만한 제품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얼굴은 역시 판형으로 나와서 얼굴 조형이 나쁘긴 해요. MG 저스티스는 정말 뛰어난 얼굴 조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슬릿이 없어서 그래도 좀 단점이 부각이 덜 되죠. 입체감이 없는 안면이긴 한데 그래도 슬릿이 없다 보니까 단점이 별로 그렇게 부각되진 않습니다. 조판 구조, 패널라인 구조, 뭐 디테일에 대한 참고, 뭐 그런 면에서 다 재밌는 좋은 제품이에요. 정말 이 파툼 생긴 거랑 볼륨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뭐 그냥 건프라를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스카이 글래스퍼, 그 다음에 이 녀석 두 개의 윙 유닛은 윙 유닛만 넣고 보더라도 충분히 전시하더라도 재밌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고요. 사실 슬라이드 기믹도 굉장히, 슬라이드 됐을 때의 표정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되게 멋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장단지 부분의 그 디자인은 MG보다 좋은 편, 훨씬 더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프로포션이 이렇게 쓰레기인데 죄송합니다. 저 정말 이건 쓰레기라고밖에 못하겠어요, 이 프로포션은. 근데 이렇게 몰드 디자인과 특히 이 파툼의 리파인된 수준은 정말 전체적으로 볼륨 개요가 완전히 틀리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비중, 그 다음에 원작 디자인에서 있는, 그래서 이제 MG는 이런 가급적이면 원작 디자인을 살리는 식으로 많이 리파인이 좀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무시한, 거의 개요는 갖고 왔는데 음각인 거 양각으로 넘어가고, 이 뭐 방열 슬립 같은 부분도 아예 그냥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여기까지의 제품에서 리스트가 여기까지의 하나 둘셋넷 다섯 9개의 제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첫 손에 꼽을 만큼 추천할 만한, 제타는 좀 저도 만들어봐서 할 얘기도 많고 물론 뭐 간단한 얘기로 평가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9개 중에 가장
그냥 만들었을 때 그 기체 디자인과 개성과 뭐 품질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일단 마크2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메카닉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싶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저스티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유별나게 재미있게 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스카이 그래스퍼, 에일 스트라이크, 저스티스, 그러면 이제 날개가 3개가 되는데 굉장히 좀 괜찮은 디자인을 갖고 있고 유니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구판 이야기는 저스티스까지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